1919년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과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고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가만히 머물고 있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파리에 강화 조약할 때는 권력도 가려 했고 많이 나가려 했을 때마다 미국 정부의 저지를 당했어요. 이게 네가 자꾸 설치대가 피곤하다. 우리는 일본하고 친한데 네가 대한민국 독립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무국적자니까 여권을 매번 나갈 때마다 새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일회용 여권을. 근데 걸핏하면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도 임시정부 대표로 이승만이 못 갔어요. 그래갖고는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결국은 이제 국제연맹 사무실에 임시정부가 정식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부라는 걸 인정해달라는 운동을 하러 이승만이 23년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 오스트리아 빈에 국제연맹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호텔에 국제연맹 건물이 하나 있고 한 100m 떨어진 곳에 그 호텔이 하나 있는데 모든 외교 사절, 다른 나라의 외교 사절이 국제연맹에 오게 되면 그 호텔에 묵어요. 그러니까 좀 비싸. 이승만은 거지예요. 근데 단벌 신사 거지가 체면상 외교관들하고 교분도 해야 되고 입지를 넓혀야 되니까 그 호텔에서 묵는데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날 숙박을 하는 날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갔더니 자리가 없어요. 웨이터가 그래도 외교관 복장을 할 때 이승만은 멋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질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해서 이 양반이 아주 센스가 있는 양반이에요. 황제 특사로 갈 때 모습을 보여드리지. 주로 이러고 다녔어요. 군축회의 이런 거 갈 때. 이 양반이 서재필입니다. 잘생겼죠? 키가 이만큼 차이 나요. 그래서 여기 하는데 웨이터가 이제 합석을 하라 그러는데 쓱 둘러보다가 웨이터 안내하는 대로 갔더니 모녀가 두 사람만 앉아있는 거예요. 4인 테이블에. 그래서 양반이 여기서는 스위스에서는 불어를 써요. 빈 지역에서는 상계국어를 쓰는데 그래서 불어로 합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점잖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프란체스카 여사였던 겁니다. 거기 앉아있던.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앉으라고. 그래서 앉으니까 이제 먹으면서 대화가 오가는데 이승만 박사가 시킨 게 뭐냐면 요리가 약간 식초 비슷한 거에 삶은 계란 하나를 이렇게 담가서 반쪽씩 내갖고 그것만 딱 나오고 말랭이 무침 비슷한 그런 작은 점, 그 두 개를 달라고 시키더래요. 프란체스카 여자가 쓴 책에 보면. 그래서 정말 저분은 다이어트 하는가 보다 그랬대요. 돈이 없어서 제일 싼 거 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런데 마침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때 자기 엄마를 데리고 유럽 일주 여행을 시켜주던 중이었어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때 29살인데 자기 아버지가 딸이 셋인데 맏딸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오스트리아에서 작은 공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사업가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맏딸을 사업을 승계시키기 위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뭐 불어도 가르치고 그때로 말하면 이제 상업, 부기, 주판 이런 거 다 가르치고 해가지고 사업가로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결혼을 한번 했다가 실패를 해요. 결혼식 날 신랑이 나타나질 않았어. 우리나라 말로 막 소박을 마셨어요. 추금이 아니고 지참금 있잖아요. 걔네들은 지참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우리나라는 혼수를 싸가듯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게 돼 있는데 남자 집에 그 지참금 들고 튀었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죠. 잘못 걸려. 그래서 1차 결혼에 실패한 사업가 여성이
프란체스카 여사예요. 당시 만날 때. 근데 엄마하고 유럽 순환 열차를 타고 오스트리아 오는 중간에 열차에 비치되어 있는 관광에 관한 잡지에 코리아 특집이 나 있었던 거예요. 참 인간의 우연이나 인연이라는 건 참 독특하죠. 그래서 자기가 아니 이승만 박사한테 The Country of Morning Come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환담을 주고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승만 또 열이 나갖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웨이터가 오더니 밖에서 기자가 인터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례를 하고 엑스큐즈미하고 나가서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게 스위스 일간지의 일면 탑으로 나는 거예요. 이 라트리비온 노리앙이라는 신문에 이때 이승만 모습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처음 만난 이승만은 이 얼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침에 보니까 이게 떡 난 거예요. 일어나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접어가지고 이승만 방 문 밑으로 싹 넣어줬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넣어주고 메모를 남겼으니까 이승만이 다시 식사를 하면 우리 차 한 잔 할까요? 이런 얘기가 돼갖고 둘이 차를 한잔 하고 그럼 내일 아침에도 뭐 같이 산책을 할까요? 이래갖고 데이트를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데이트를 해. 근데 가만 보니까 이 프란체스카 엄마가 가만 보니까 딸이 이상하거든. 어디 동양에 이상한 나이 많은 놈한테 이게 넘어간 것 같거든. 그래갖고 여행 중단. 돌아간다. 그러고 가버려요. 근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참 대단한 여자예요. 자기 앞으로의 인생이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흥미도 없고. 근데 이승만이라는 참 동양의 신비한 매력적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알아내갖고 미국 주소를 알아내서 편지를 써요. 하와이로. 편지를 쓰면서 아주 제안을 딱 해. 참 비상한 분이에요, 그분이. 당신이 외롭게 조직도 없고 응?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이렇게 투쟁하는 걸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다. 내가 영타도 1분에 몇 자고 뭐 해서 자기의 능력 자랑을 쫙 하면서 내가 무료로 당신 비서를 해주겠다.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료 비서. 이승만 박사가 들으니 뭐 얼마나 얼씨구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건데 자기가 지금 독립운동하는 곳이 미국이고 자기가 정말 타이프 척하면서 뭐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몸도 이미 이때 1930년이거든요. 그러면 55세예요. 이때는 환갑되면 완전 늙은이였을 거 아닙니까? 환갑돼서 60 몇 세에 죽으면 아 호상이다 이럴 때거든. 35살. 35살 차이에요. 아니 25살. 아참 25살. 근데 이 제의를 딱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프란체스카 여사 독합니다. 자 미국으로 승만리 만나러 간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 내 시신을 밟고 가라. 네가 이번에 떠나면 너는 모든 혈연 관계를 끊겠다. 또 프란체스카가 자기 가족과의 모든 혈연 관계를 끊고 이승만한테 갑니다. 이건 정말 프란체스카 여사 대단한 용기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가갖고 이 이승만 박사 이제 비서 겸 뭐 타이피스트 겸 식사 해결해 주는 겸 비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둘이 서로 의지가 될 밖에. 그래서 1931년에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는데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지. 뭐냐? 하와이에서 자기를 따르는 교민들, 자기를 후원하는 이 한국 교민들을 무슨 낯으로 대할까? 이때만 해도 국제 결혼이라는 걸 생각도 못할 때거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좋다. 용기 있게 맞서자. 그건 LA에서 결혼식을 탁 올리고는 하와이로 갑니다. 용감하게. 이때 국제연맹에서의 모습이에요. 이게.
초로의 신사인데 이건 30살의 프란체스카 도노. 근데 하와이 교민이 지네끼리 의결해서 한국에 절대 영접 나가면 안 된다고 구국동지회니 뭐니 여기 있던 교포 단체들이 회의해갖고 막 다짐을 해놓고는 다 나왔어. 환영 행사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매력이 있어요. 이런 참 대단한 국제 연애를 하신 분이에요. 정말 앞서가는 분이죠. 근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12년 동안의 집권 기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일선에 못 나서게 했어요. 그래서 장관들도 얼굴을 맞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못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새해 무슨 신년 인사 뭐 이런 단체 행사 외에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일제히 못 만나게 했습니다. 다만 이기붕 씨의 부인인 박마리아 여사는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영어를 잘하니까 그냥 말친구로 이렇게 좀 출입을 했었고. 그런데도 그걸 다 이게 나중에 정권이 바꾸고 난다면 뭐 프란체 여사가 다 나서가지고 뭘 어쨌고 이런 전부 유언비어 낭설이에요. 그 증인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1958년에서 60년, 1950년에 정부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 정부를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장관, 부흥부 장관을 지내면서 내자 외자를 다 다스렸고 우리나라 전후 복구와 산업화에 목숨을 걸고 일했던 사람이니까. 프란체스카 여사 얼굴도 못 봤대요. 그런데 4.19가 나고 65년이 이제까지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에서 수발을 들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어요. 근데 오스트리아에 돌아가고 보니까 자기가 기대고 이럴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혈연 관계 다 끊고 떠난 지가 언젠데 30년입니다. 그래가지고 70년에 다시 돌아와요. 한국의 이화장을 지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단돈 10원도 도와준 게 없어요. 그리고 90살까지 이화장을 지키다가 돌아가요. 우리나라 첫 번째 국모가 오스트리아 여인이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고 65년에서 또 15년을 더 지킨 거예요. 그 이화장의 프란체스카 여사와 양아들 이인수 박사 내외를 케어한 게 저희 부모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인연이 내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거기를 출입을 해서 나도 인연이 있어서 내가 기념사업회 회장을 한 거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직을 나도 30년을 했는데 그랬더니 민간에 나와서도 사회 봉사 사업이 관심이 있지 무슨 돈 버는 일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해체됐지만 STX 그룹이라는 게 한때 뭐 10대 그룹까지 도약하면서 막 잘 나갔던 조선 해양 기업인데 내가 거기 부회장도 3년을 했지만 적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뭐 대학교 이사장도 하고 사업회 하고 지금도 재단 만들어서 문화진흥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나는 내가 이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 이 대한민국의 장래 자라나는 세대와 태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이 건국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보급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정말 내가 자랄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왜 나는 해피름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같은 나라에 태어났느냐. 응?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나. 그리고 이게 무슨 희망도 별로 없어 보이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북한을
촛불난 빨갱이 뭐 김일성 집단 이런 거 맞서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김신조 사건에 간첩단이 내려와갖고 막 청와대 침략하고 하면서 맨날 방공 교육 받아야 되고 군사훈련 교련 받아야 되고 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좀 이런 데서 났으면 좀 좋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단 말이죠. 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자라나는 세대와 지금의 20, 30대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이라는 건 5,000년 지구 문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국이에요. 단 72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으면서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을 가진 7대 강국을 30, 50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단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7개지 거기에. 몇 년 전에 들어갔지만. 자랑스러운 나라인 거예요. 전 세계가 공산화 물결에 쓸려 나갈 때 당당하게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를 설립한 나라. 이거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통탄할 일은 여기에서 그 혜택을 다 먹고 자란 그러고서 머리는 이상하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좌파들이 이 건국 위대한 역사를 다 덮어놓고 국민들을 까막눈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유, 만약에 한 번 더 강의를 하게 된다면 45년에서 48년의 독립과정과 6.25 전쟁 그거를 아마 1시간씩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았어요?